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목요일이 아니고요. 특별한 날이죠. 이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제헌절.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화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는 5개의 국경절이 있죠. 그 중에 이 제헌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2008년서부터 한국에 이 쉬는 날이 너무 많다. 그냥 5일제를 시작을 하면서 2008년도부터 이 제헌절은 국경절이기는 하지만은 소위 빨간 날,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이 뭐 제헌절인지 아닌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헌절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 인식이 좀 다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국내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법에 대해서, 특히 헌법에 대한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모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올해 이 제헌절은 더 각별하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제헌절을 맞이해서 결국은 제헌절, 헌법, 뭐 법 중에 법이죠. 그래서 헌법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주요하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잘 알아야죠. 그 중에서도 가장 법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헌법과 관련돼서 이 동포하고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겠는가, 재외동포와 관련돼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법에는 우리가 재외동포법이라고 그러니까 1999년도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이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건 주요하게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는 이 법무부 소관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1999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러다가 또 저는 개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좀 우리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재외동포 기본법이라는 게 또 이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법무부 소관의 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보다 더 이 상위법인 이 기본법이 상당히 뒤늦게 제정이 된 건데, 그래서 이 2023년도에 이 재외동포 기본법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이 다 이제는 헌법과 연관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지금 동포 현황과 관련돼서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게 있죠. 특히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돼서 가장 큰 뭐 관심은 그거일 것 같아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하고 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통합 추진을 하겠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법무부에서 저번에 이 각 동포 전문가 이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기대하고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헌절을 맞이해서 이 법과 이 헌법과 그 다음에 이 재외동포와 관련 법, 그리고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이 동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재헌절, 이 법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법과 제도, 정말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근간과 같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재헌절을 맞이해서 제가 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항상 또 여러분들에게 또 시시때때로 좀 필요한 거 함께 논의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협력 또 이렇게 해주셔서 더 또 그런 것이 이런 저희 활동에 좀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동포세계에 계속 이 정기 후원도 해주시고 협력하고 있는 네, 곧 이렇게 광고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운병원, 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이죠. 그리고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림동 9번 출구, 네, 거기에 건물 하나은행 있는 건물 4층에 지어는 임플란트 오사치과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영등포 신길동에는 네, 멜로 피부과 네, 영등포점이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함께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광고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전화를 했거나 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재헌절의 단상이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자, 재헌절. 먼저 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을까? 그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7일, 네, 헌법이 제정 공포한 날인데요. 먼저 이 대한민국 헌법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이 1948년 7월 17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나서야 헌법이 만들어진 거죠. 생각해 왜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방이 되자마자 남과 북이 좀 갈리게 됐죠. 이 38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남한은 이제 미국 쪽이 뭐 신탁 통치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는 남한은 미국의 뭐 자유민주주의 뭐 진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북한 쪽은 소련에 의해서 또 거기에 또 이제는 소련과 함께하는 김일성 그쪽을 해서 이렇게 또 점유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렇게 다 그래서 좀 이념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가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요하게 이제 유엔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종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바로 일본, 독일, 또 이탈리아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맞붙어서 연합체로 이뤘던 것이 유엔이었죠. 그 당시 뭐 유엔에는 소련도 가입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미국도 있었고, 또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엔으로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이겨나니까 이제는 유엔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이 선거를 치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38선이 이렇게 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념적 대립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해방이 됐지만은 역사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난국이 계속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은 남한에서만 총선이 치러지게 된 거죠. 총선.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는 바로 이렇게 세우려면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세우는 그 총선을 5월 10일 날 첫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98명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을까? 뭐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짝짝 찾아보니까 조선 왕조가 그러니까 1392년 7월 17일 날 이렇게 성립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그때 이제는 뭐 태조 이성계죠. 위화도 휘군. 근데 고려 말기에 위화도로 진격하겠다 휘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설립하게 되는데 바로 1392년 7월 17일 날 조선 왕조가 설립이 된 날이 바로 7월 17일이었다. 그래서 이날을 맞춰서 7월 17일 날 이 헌법을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된 헌법은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그냥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날 개정된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헌법 전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이 총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0장 130조, 그리고 거기 있는 부칙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헌법이 이제는 법조항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전문이 있죠, 전문. 이 헌법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정리한 그런 전문인데, 그 전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네, 이게 1987년 10월 29일 날 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의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을 한다.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을 해서 정의, 인도, 또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네, 여기에 정의, 인도와 동포애라는 말도 나오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요 헌법 전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렇게 건립이 되고 어떤 게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담고 있는 헌법 전문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구이고 학교 다닐 때는 아마 요거를 한 번쯤은 다 읽고 암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전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헌법 전문을 봤는데요. 헌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대한민국 헌법을 뭐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뭐 찾아보신 분들 있고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130조 또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뭐 보셨겠지만은 볼게요. 먼저 1장에는 총강이 있습니다. 총강. 헌법의 기본 이념과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조에서 9조까지. 두 번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0조에서 39조까지. 제3장에는 국회, 네, 입법권이죠. 어떻게 행사하는 하는가, 국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 40조에서 65조. 제4장에는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죠.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제5장에는 법원, 네,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제6장에는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모든 법과 이런 거를 좀 제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법 정신에 맞냐 안 맞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뭐 동포 여러분들도 헌법재판소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와 관련돼서 이 탄핵정을 맞이하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걸 주역에 관심을 가졌었죠. 최종적으로 이게 헌법 정신을 어긴 거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결정하는 최고의 법재판소 기관이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8장에는 지방자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 제9장에는 경제, 경제질서와 경제운영에 관한 원칙 규정, 제10장에는 헌법 개정, 헌법을 개정을 할 때의 절차, 그리고 부칙,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법과 우리는 동포, 재외동포, 어떠한 또 상관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헌법에는 또 이렇게 동포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 좀 이 법과 이 재동포와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헌법 전문을 좀 보여드렸죠. 헌법 전문에 이 동포애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면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이 문구가 이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동포 또 어떤 민족 단결 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이렇게 좀 목적을 밝히고 있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뭐 국제적으로 말하는 거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헌법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999년도에 이 재해동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헌절을 맞이해서 이 재해동포법을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즉 이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게 좀 제정돼서 이 공포가 된 거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 그때 당시에는 한 500만 이렇게 됐었는데, 네, 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첫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출입국과 관련된 그런 법이죠. 근데 이 법이 공포가 되자마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헌법, 이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제는 재외동포법이니까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그다음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정의를 내려야죠. 재외동포란 누구냐? 이 법적 적용을 받는 대상자, 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때 1999년도에 제정 공포된 이 재외동포법에서는 이 재외동포의 범위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을 이제는 대상을 했지, 그 이전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기 때에 어쨌든 그 만주 지역이라든가 연해주 지역 등 또 이렇게 해외로 나간 이런 이주자들은 이 재외동포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재외동포법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거는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동포 3인이 이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불평등한 법이다. 동포를 차별하는 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헌법소원 심판을 이제는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재외동포법이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출국한 동포들은 배제시킨 그런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이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가 있으므로, 그때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그 청구를 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중국 동포들, 이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헌법소원의 그 주요 쟁점 내용이 평등권의 침해 여부였죠. 평등권의 침해 여부.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을 볼까요? 네.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하며 적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수립 이전과 이후 동포를 차별하면서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출입국 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 기회를 차단당하였다. 그래서 아무랬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는 외국의 예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에서의 차별은 민족적 입장을 차치하고라도 인도적 견지에서조차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입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배가 된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의 그 전문이랄까요? 제가 읽어드렸죠. 헌법의 전문. 1919년 3.1운동의 정신과, 그리고 거기에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그 법통을 이어간다. 근데 1948년 8월 15일,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시로 수립 선포를 했지만은 이미 1919년 3.1운동 정신과 또 그걸로 인해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 그게 법통을 이어간다 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수립된 걸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일제 시기에, 그래서 그 전에 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재외동포에 그냥 포함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바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고, 그래서 이 재외동포법을 개정을 하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하라. 그래서 그때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뭐 자동 폐기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이 국내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이 한 55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이 지금 한 260만 명이 넘죠. 그 중에 재외동포, 외국 국적동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88만 명. 그 88만 명 중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5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이 재외동포법이 그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F4 체류 자격을 그냥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건데, 또 그때 그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도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영주 자격을 체류할 때도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있는 분들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맞으면 영주 자격을 좀 신청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그리고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바로 1999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로 인해서 2004년도 2월 달에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되는 법인데, 어쨌든 그래서 2004년 2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구소련 동포나 이 중국 동포들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그거를 꼭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재외동포법이 거의 폐기될 뻔하다가 이렇게 개정이 된 데에는 그만한 또 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4년 2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돼서 이 공포되기까지 여러 차례 한국의 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뭐 중국 동포나 어떤 들이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시위를 많이 했죠. 재외동포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현장에 취재도 다니고 또 같이 그 목소리를 같이 내는데 뭐 서명 활동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이 그때 폐기되지 않고 개정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의 우리 중국이나 구소련 동포분 또 역시 이 재외동포들의 F4 체류 자격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됐고,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과 달리 좀 나은 환경에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또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뭐 사업도 할 수가 있죠. F4 체류 자격이면요. 이 투자 비자, D8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뭐 까다로운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그런 절차 아주 간소하게 한국에서 또 투자해서 이 사업도 할 수가 있는 비자이기도 하죠. 네, 뭐 그렇게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헌법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헌법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가 또 이 재외동포법이 평등권을 위배했다, 원칙을 어겼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재외동포들이 어떤 법적으로 어쨌든 그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동포법, 그러니까 재동포의 출입국과 이 법적 지위에 관련 법령. 네, 이건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 제도. 이게 위에 2023년도에는 이 재외동포 이 기본법이라는 게 나왔죠. 재외동포 기본법. 그래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 뭐 우리가 2023년도 참 늦게 나온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재외동포 기본법이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이 재외동포 기본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본법이 먼저 마련되지 않고 이거는 상당 후에 2023년도에 가서야 나오게 됐다. 뭐 거기에 따른 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재외동포 기본법이 이렇게 또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재외동포에 대한 총괄적인 어쨌든 이 지위 향상을 위한 또 한국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한국에 와서의 체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지원 뭐 이런 것까지도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 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이라는 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에 자,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또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 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항,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이 사항은 우리가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얘기를 하죠.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의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바로 이게 재외동포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기본법에는 이 국가의 책무도 명시되어 있는 주요 내용만 보면요. 3항 볼까요? 국가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냐, 뭐 러시아 국적자냐, 미국 국적자냐, 뭐 어느 나라 국적자냐, 그 국적에 의해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재외동포 정책인데, 어쨌든 한국에는 우리는 동포들만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동포인 외국인도 체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어떤 그런 정책과 좀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노력하면서 정책을 이렇게 진행을 하라, 뭐 이런 내용도 이런 기본법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또 국내 체류 외국적 동포를 뭐 지나치게 어떤 차별성을 느끼게끔 하는 게, 그게 또 다른 이제는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이런 법조항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외동포 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이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실질적으로 또 국내 체류하는 동포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국내 체류 동포들도 정책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게 바로 2023년도 11월 10일 공포된 이 재외동포 기본법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재외동포청이 성립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국내 체류 동포 어떤 그런 관심들을 좀 높여가고 있는 거죠. 앞서 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도 한번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자, 정부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F4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동포에 대해서 주 대상이죠. 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지원 조항이 있고요. 자, 10조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제5항에 보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 네, F4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 규정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헌법 그리고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이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도에 제정이 됐지만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이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재외동포 기본법까지 마련이 돼서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위한 이런 지원 활동과 이 권익신장 뭐 이런 거에 정부 차원에서 이 관심이 커졌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뭐 재원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이 재외동포와 관련돼서 이 동포 현황과 관련돼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선 이런 법적 이 기반을 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문제, 뭐 여러모로 그냥 동포가 아니다고 하면서 어쨌든 뭐 비방과 혐오 뭐 이런 글만 난무하면서 아마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런 헌법 또 재외동포 또 이런 법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런 대안을 계속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방문 취업 체류 자격하고 재외동포 통합 문제 역시도 바로 이런 법의 어쨌든 그런 거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는 정부는 어쨌든 우리 국가별로 거주국별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 기본법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도 어쨌든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저기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회적 어쨌든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은 최대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법에 다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법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겠죠. 오히려 이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좀 뭐 위야무야 미루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가 법을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재외동포 어쨌든 이 별도로 이렇게 재외동포를 위한 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동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 비자, 방문 취업 비자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아셔야 된다. 왜
외국인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이런 비자를 내줬겠는가. 그만큼 이런 대한민국 국가의 어쨌든 한 동포로서의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의 동포의, 헌법전문에 나오죠. 동포의 민족의 단결,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다. 이런 거를 우리는 동포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렇게 동포들에게 이런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재동포 비자구나.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든 일도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곳곳에서 일을 하는 이 동포들이 한국 사회 경제에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도 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세계 평화, 인류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공영화, 지경을 넓혀가는 재외동포와 함께 넓혀가는 그걸 실천하는 멋진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헌절을 맞이해서요, 어쨌든 이런 법, 이런 거에 의해서 이미 제정된 이런 법에 의해서 재외동포 정책도 잘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서 뭐 동포 여러분들도 많은 또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또 좋다 하면은 저희 뉴스방송 또 좋아요, 또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시민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